자, 3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3부는요, 오늘부터, 그러니까 이번 주부터 새로운 분과 함께하는 개장 시황이 펼쳐지게 됩니다. 자, 근데 제가 오프닝 때 살짝 예고를 해드렸는데, 벌써부터 많은 분들이 굉장히 기대를 갖고 계십니다. 유사남님, 한번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화상으로 연결돼 있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런 좋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 지금 저 이렇게 물론 인기 많은 건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인기 많으신 줄은 몰랐어요. 지금 댓글창에 유사남님 이야기로 그냥 가득 차 있어요. 일단 사실 저는 먼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까 지금 어디 계시는 거죠? 저는 지금 현재 뉴욕, 뉴저지에서 지금 현재 뭐 본업을 하고 있고요. 네. 컨설팅 쪽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지금 저는 경제와 시황 유튜버를 현재 운영 중이고, 지금 많이 떨리는데,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아니, 근데 또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진짜 유사남이라는 이름을 사용을 하시길래 유사남이 도대체 뭐냐? 뭐가 비슷해서 유사남이냐? 무슨 뜻이에요? 원래 제가 맨 처음에 이제 뉴저지, 뉴욕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네. 이제 뉴저지에 사는 남자로 시작을 했다가 이제 저도 이제 제가 원래 투자를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는데 많은 분들이 좋아해주기 시작해서 그때부터 유익한 정보를 사랑하는 남자로 갑작스럽게 이름의 변경을 하기는 했는데 네. 지금은 앞으로는 항상 계속 요즘에는 시황도 혹은 아니면 장이 끝난 후에도 여러 가지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창구로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원래는 뉴저지 사는 남자이기 때문에 뉴사남이었다가 이제는 유사남으로 바꾸셔서 이제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개장까지 한 18분 정도 남았거든요. 지금 주요 뉴스들 한번 볼까요? 어떤 것부터 한번 볼까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 그럼 일단 오늘 스케줄 먼저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할 텐데요. 일단 오늘자 주요 스케줄은 사실 졸트 잡 오프닝이라는 게 사실 노동부에서 발표하는 직장 창출 데이터가 나와요. 사실 이게 어떤 데이터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이 직장 창출에 관해서 이 직장 창출도 사실 너무 오래되거나 가짜로 나오는 직장도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 관련해서 특정 직책이 존재하고 일단 30일 내에 시작할 수 있고 근로자를 적극적으로 모집하고 있는 데이터만 나오는 건데요. 사실 이 데이터가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사실 저번 데이터가 물류 창고랑 이제 레스토랑이나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요즘 경기 침체가 사실은 다들 고임금 노동자 위주로 돼 있다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네네. 근데 저번에 나왔던 데이터가 저임금 노동자도 직장 창출이 감소 중이라는 데이터가 나왔었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사실 은행 사건이랑 겹치긴 했지만 졸트 직장 창출 데이터가 경기 침체 우려랑 겹쳐가지고 그 당시에 나스닥이 떨어지는데 큰 기여를 하기도 했었어요. 이제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런 스케줄에 관련해서 오늘도 물론 내일 FOMC가 정말 중요하지만 오늘도 중요한 데이터가 나온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선남님,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걸 흔히들 구인 이직 보고서라고 많이 부르거든요. 졸트 보고서라고 해서 그럼 이번에 우리가 집중해 봐야 될 거는 여기에서 어떤 내용이에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보통 이 지표에서 근로자 한 명당 일자리가 2개였습니다. 근로자 한 명당 일자리가 1.9개였습니다. 이런 대략적인 헤드라인 넘버로만 봤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노동시장 타이트하다 이런 이야기만 했었는데 그럼 지금 이번에 오늘 나오는 이 졸트 보고서에서는 뭘 좀 봐야 되는 거예요? 사실 직장 하나당 사람 한 명당 직장이 얼마나 창출되는가에 대한 데이터에도 여러 이야기가 많지만 사실 이 직장 보고서 내에서 어떤 직종 내에서 더 많은 직장이 창출돼 있는지 그리고 어떤 직종에서 직장이 덜 창출되었는지도 보면서 사실 우리가 흔히 제조업 보면서도 어떤 제조업이 더 잘 나가는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제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제 좀 더 저임금 노동이나 고임금 노동 중에서도 어떤 쪽이 더 잘 되고 있는가, 더 많은 고용을 하고 있는가, 더 적은 고용을 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는 데이터라서 여러분들이 혹은 특정 섹터에 투자를 하고 계신다면 꼭 이 데이터 내부로 들어가셔서 어떤 쪽이 잘 나가고 있는지도 사실 볼 수 있는 부분들이 꽤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내일 이 시간쯤에는 그 졸트에서 산업별로도 좀 얘기를 해주실 건가요? 그러면 나온 결과 보고? 근데 아마 내일은 다들 FOMC 관련한 그렇죠. 거를 빠지지 않을까 싶긴 한데. 그러네. 어머 실수. 좋습니다. 아닙니다. 자, 그럼 졸트 다음에 뭐 볼까요, 이제? 그리고 사실 이제 네. 어제자로 나온 데이터가 저는 좀 중요한 부분들이 있는데 어제 사실 FRC와 JP모건 사건에 밀려서 아무도 언급을 안 하긴 했지만 사실 ISM 제조업 지수가 네. 나왔어요. 이게 제조업 지수가 예상치보다 잘 나와주면서 경기 침체 우려를 사실
어느 정도 날려보낸 면이 있거든요. ISM 제조업 지수가. 네. 근데 여기서 저는 조금 더 집중해서 보고 싶었던 부분이 ISM 제조업 물가 지수예요. 사실 이 ISM 제조업 물가 지수가 2022년 8월 이래로 아주 제일 높은 치로 나왔고요. 여태까지 계속 줄어들고만 있던 제조업 물가 지수가 오랜만에 4개월 만에 다시 또 물가가 올라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사실 이게 다들 아시다시피 최근에 유가가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까? 이제 네. 오펙에서 오늘 안 그래도 좀 데이터가 나왔는데 배럴당 이제 생산량이 줄었다고 발표가 났더라고요. 이제 그것에 힘입어서 플라스틱 가격이라든지 아니면 유가라든지 여러 섹터별로 이제 전체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특히 그 안에서도 뭐 오르는 데도 있고 내려가는 데도 있었지만 일단은 제가 봤던 것 중에서는 의류 가죽 관련한 제품들이 가격이 오르는 모습이 보였고요. 또 노동 쪽 가격이 오르는 모습이 보였고 이제 반대로 가격이 인하된 것도 있는데 여기서 제가 좀 재밌게 본 거는 사실 다음 주에 CPI 데이터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최근에 음식 가격이 사실 내려와주면서 원래 CPI 데이터가 큰 폭으로 하락하는데 그래도 큰 역할을 해주긴 했었는데 안 그래도 이번에 ISM 제조업 지수 내에서도 음료나 담배 혹은 기호식품 쪽은 전체적으로 가격이 내려가는 데이터가 나온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지금 이거는 어떤 의미를 찾을 수 있어요, 여기서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유가 관련한 가격이 상승이 있다는 거 그리고 노동 쪽 가격 상승이 여전히 진행 중이라는 게 아직은 조금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있고 또 제조업 관련해서도 사실 잘 나가는 섹터와 잘 안 나가는 섹터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재미난 건 최근에 이제 중고차 가격이 계속 이제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또 재미난 건 맨하임 인덱스라고 해서 원래는 도매가나 경매를 통해서 이제 도매 관련된 가격은 계속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어요. 사실 안 그래도 이거에 대해서 좀 이따가 한 번 더 이야기를 하시겠지만 사실 주 앵커님이 보내주신 오늘 뉴스 중에서 테슬라가 오늘 가격 인상을 다시 했다라는 뉴스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테슬라가 최근에 마진율이 많이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계속 자동차 가격을 내리면서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한 가격 압박이 있었는데 이번에 운송 장비라고 하죠. 이제 최대적 이제 자동차 관련한 제조업 쪽에서는 지금 상승이 일어나고 있다. 한마디로 지금 생산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이제 그런 걸 생각을 해봤을 때 운송 장비 쪽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중고차나 이제 새로운 자동차 쪽은 가격이 좀 올라가는 부분이 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에 나올 CPI에서는 음식 가격이나 전체적으로 주거비의 하락이 좀 필수적으로 나와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물가가 좀 또 안 잡히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 이런 것이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뉴스는 이제 보니까 우리도 굉장히 관심 많은 그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의 JP 모건 인수권 이것도 좀 전해주시죠. 네. 사실 안 그래도 저도 요거에 관해서 아주 사실 이 뉴스를 보느라고 밤을 새면서 지켜보고 있었는데 네. 이 FRC라는 은행이 사실은 원래는 이제 어떻게 보면 미국 내 14위 정도에 해당하는 은행이거든요. 이제 좀 많이들 들으셨을 테니까 그냥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하자면 결국 FRC가 주가가 하락함에 따라서 이제 자기 자본 비율이 확충되지 않음에 따라서 결국 자산 압류가 들어왔고 결국 경매가 붙은 건데 이제 여기에서 재미났던 부분들은 이제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 게 이제 우선주와 회사채는 매입하지 않는다고 발표를 했는데 네네. 그럼 보통 우리가 들고 있는 주식은 이제 보통주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래서 이 보통주가 어떻게 되는 거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간단하게 결론만 말씀드리면 일단 거의 제로를 향해 간다고 보는 게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베어 스턴스 같은 예외 상황이 있기는 했지만 사실 대부분은 워싱턴 뮤추얼처럼 이제 많아봐야 1센트 정도를 받는 게 대부분이거든요. 여기에 관해서는 이제 많은 분들이 설명해 주셨겠지만 사실 지금 보통주를 갖고 계신 분들은 이제 4순위에 해당하는 위치에 있어가지고요. 앞으로 1순위부터 3순위까지 이제 자산 청산이 들어간 이후에 남는 돈을 받게 되는 거기 때문에 대부분에게는 거의 제로에 가까운 주가를 향해 가고 있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러면요. 그러면 네. 그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를 투자하셨던 우리나라 국내 투자자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조금 전에도 나왔는데 굉장히 많죠. 1,200억 원 우리나라 돈으로 그분들 거의 휴지가 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있다는 건가요? 그 가능성이 제일 높고요. 사실 여기에 관해서 이제 베어 스턴스 같은 예외 상황 같은 경우는 이제 자산 청산을 하고도 JP 모건이 인수를 할 때 네. 이가 공동적으로 이제 이름을 유지하고 싶어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제 주식을 교환을 해준 걸로 알거든요. 근데
대부분들은 일단 자산 청산이 낮고 FDIC에서 손해를 탱킹을 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제 그 말 자체가 아마도 주주들에게 돌아가는 돈이 굉장히 적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나중에 사실 보통 이때 워싱턴 뮤추얼에서 했던 일이 이제 보통주분들이 했던 일이 나중에 청산이 다 끝나고 난 이후에 사실 재판을 통해서 조금 더 추가적인 금액을 얻기는 했지만 사실 지금 당장은 아마 휴지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FRC 이거는 계속 좀 지켜봐야 되는 거죠. 지금 당장 그 아직 분명하게 나타나지 않는 것들이 많이 있어서. 네, 사실 JP 모건이 이번에 인수를 하면서 사실 어닝 콜 같은 거를 했지 않습니까? 인터뷰를 하는데 거기에서 JP 다이먼이 일단은 지금 안정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기는 했지만 사실 아무래도 최근에 이제 팩이라고 하죠. 팩W나 아니면은 뭐 찰스 슈왑이나 여러 은행들에 대해서 사실 압박이 들어오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주가 하락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사실 네. 제가 이제 자기 자본 비율을 봤을 때는 그 은행들의 사실 주가가 한 7, 80% 정도 폭락하지만 않으면 사실 그렇게까지 큰 문제가 있다. 미실현 손실액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상 은행이 자산만 팔지 않으면 이자를 꼬박꼬박 주는 채권이거든요. 네네. 사실 그래서 JP 모건에게는 주가가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까? 사실 그렇죠. 어제. 네. 이제 재미났던 게 물론 구조조정이 비용이 들어가긴 했지만 액면가로 본다면 거의 3조 원에 가까운 자산이 들어왔고 EPS가 소폭 상승할 거라는 얘기가 있지만 사실 웃긴 건 주가가 들어온 자산 금액 이상으로 JP 모건이 올랐어요. 이제 그 이유가 FRC가 갖고 있는 자산 자체가 미실현 손실액이 컸지만 사실 문제가 있는 자산은 아니었거든요. 이제 FRC라는 은행이 사실 부자들 위주로 이제 대출을 해주던 은행이라고 이미 미국 내에서도 유명한데 그러다 보니까 부자들이 대출을 많이 한다는 건 신용이 높은 디폴트 확률이 낮은 채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갑작스럽게 주가가 폭락해서 사실 FRC 주가가 거의 한 90% 넘게 날아가는데 그런 상황만 아니라면 그냥 꼬박꼬박 이자를 챙겨주는 그런 채권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JP모건은 사실상 저런 이유가 없을 거기 때문에 사실 저렇게 자산을 팔 이유가 없기 때문에 아마 JP모건 주가가 크게 상승한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 한번 볼까요? 그 제닛 옐런 재무장관 멘트도 준비해 주셨네요. 어제 사실 굉장히 중요한 뉴스가 떴어요. 이거 이후로 사실 CDS, 미국의 CDS라고 하는데 이 CDS가 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CDS가 오르면 미국이 간단하게 부도가 날 확률이 높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CDS 수치 자체가 거의 2008년 이후로 거의 최대치로 가고 있는 추세로 가고 있는데 일단 지금 옐런 재무장관이 한 이야기가 뭐냐면 이제 6월 1일이 되면은 우리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빠르면 6월 1일이면 우리가 디폴트에 이제 채무불이행 사태에 이를 수 있다. 지금 사실 옐런 재무장관이 이미 여러 가지 스페셜 메저라고 하는데 미국에서는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거든요. 이제 지방채의 발행을 금지한다든지 이제 여러 가지 채권의 발행을 금지한다든지 아니면 직원들의 월급을 줄인다든지 여러 가지 일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런 방식도 6월 1일이 한계라고 하면서 사실 바이든이 안 그래도 이 채무 한계에 관해서 이제 사람들을 모아서 이야기를 진행 중인데요. 사실 이것도 아무리 봐도 사실은 저는 절대로 미국이 이 채무 한계를 안 늘릴 일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 늘리기 전까지 주가가 많이 휘청이는 모습들이 나올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사실 안 그래도 셀린 메이라는 이야기가 많은데, 아마 그 부분들이 압박을 아마 6월까지 계속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지금 뉴욕에 계신지, 그러니까 뉴저지에 계신지 몇 년 되셨죠? 뉴저지에 온 지는 이제 거의 한 10년, 11년 가까이 됐고요. 이제 미국에 온 지는 거의 한 15년, 16년 정도 가까이 됐는데, 네. 부채한도 꽤 많이 보셨겠네요. 매번 보죠. 이제 부채한도라는 뉴스가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민주당과 공화당의 알력 싸움 정도로 보시면 되는데, 특히 이제 저번 이제 세무한계 같은 경우는 이제 민주당이 사실 혼자서 올릴 수 있었거든요. 이제 네네, 공화당이 그렇죠. 도움을 주지 않아도 이제 네. 민주당 쪽에서 혼자서 이제 올릴 수가 있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하원이 이제 공화당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공화당이 다수당이다 보니까 공화당의 도움이 없으면 절대로 혼자서 이 채무상한선을 올릴 수가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제 공화당이 크게 압박을 넣는 중이기도 하고 또 반대로 이야기하면은 사실 예전에는 공화당이 아주 firmly 반대할 수 있었던 이유가 이제 절대 반대를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네. 공화당이 반대로 얘기하면 적은 당이었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하더라도 사실 욕을 먹는 건 민주당 쪽이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게 이슈가 되었을 때는 이제 나중에는 공화당도 이번엔 같이 욕을 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둘 사이의 힘싸움을 보는 것도 재미난 관전 포인트가 될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6월 1일 정도를 옐런 재무장관도 엑스데이트, 그러니까 있는 돈 다 쓰게 되는 엑스데이트로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다 보니까 그 전까지는 아무래도 5월 시장에 뭔가 시장이 좀 흔들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불안감도 갖고 있다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 뉴스 뭐 볼까요? 그리고 다음 뉴스는 안 그래도 제가 아까 잠시 졸트 직장 창출을 언급하면서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사실 최근 들어서 은행 쪽을 포함해서 직장들 자르는 게 직원들 자르는 감축을 하는 게 굉장히 많은 회사들에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요번에 은행들이 실적 발표를 했는데 진짜 사실 대출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어요. 근데 의외로 그 안에를 파고 들어가 보면은요. 이제 웰스 매니지먼트라고 하죠. 이제 자산관리사 쪽에서나 혹은 채권 쪽에서나 아니면은 또 이번에 사실 FRC가 터지면서 FDIC 쪽에서 FDIC가 이제 미국의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보험회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제 이 보험 쪽에서 손해가 나면서 이제 이 은행들한테서 받아낼 돈도 늘었어요. 사실 어마어마한 액수로 은행들이 지불해야 되는 보험료가 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은행들 쪽에서 직원을 계속 감축하는 모습들이 관측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나온 뉴스 중에서 이제 모건 스탠리 쪽에서 거의 3,000명에 해당하는 일자리를 없애는 계획을 논의를 하고 있다고 얘기가 나왔고요. 그리고 대부분이 이제 자산관리 부서 내에서 그리고 그들을 지원하는 직원들을 잘라낸다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이제 대부분의 투자들이 사실 성공적이지도 않았고 사실 미실현 손실액들이 은행들이 크게 갖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모건 스탠리도 특히 시티은행도 사실 어제 인터뷰를 하면서 안 그래도 지금 오피스 쪽 이제 상업용 부동산이 굉장히 핫하잖아요. 이제 그런 얘기 나오면서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리스크를 줄이고 직원들을 감축하겠다라는 얘기를 진행 중이었고요. 거기에다가 추가로 IBM 쪽에서도 7,800명에 해당하는 직원들을 자른다는 뉴스가 나왔는데 이제 이게 좀 중요한 부분들이 사실 최근에 챗GPT가 굉장히 핫하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이 챗GPT를 포함한 요즘에 이제 자율 언어형 AI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자율 언어형 AI가 700명분의 일을 50명이 할 수 있도록 바꾼다고 IBM 쪽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 그에 발맞춰 가지고요. 오피스에서 할 수 있는 직원들의 일들을 AI로 바꾸면서 7,800명에 해당하는 직원들을 자를 거다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이거는요, 그러면 이건 그럼 두 가지 뉴스가 같이 있는 거네요. 인력 잘린다 첫 번째, 두 번째 상업용 부동산 더 위험하다. 그렇죠. 상업용 부동산 쪽은 사실 최근에 이제 뉴욕 쪽 공실률이 거의 역대 최다 거의 한 20% 가까이에 육박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공실률이 사실 코로나 이후로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특히 최근에 있었던 자택근무라든지 그리고 사실 인원 감축도 한 건 하고 있는데 최근에 구글 어닝에서도 보시면 알겠지만 자 오피스를 옮긴다고 이제 오피스의 공간을 줄인다고 얘기를 하면서 사실 여러 가지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다 플러스 알파로 은행들 쪽도 아예 대놓고 우리들이 대출을 줄일 거다, 포트폴리오를 줄이겠다라고 선언한 상황에서 사실 이게 중요한 부분이 되는 게 이미 저금리의 대출을 받은 상업용 부동산을 오피스를 가지고 있는 여러 회사들이 혹은 개인들이 사실은 언젠가 되면 이 돈을 다 낼 수가 없으니까 사실 재융자를 보통을 합니다. 리파이낸싱을 하는데 그 기간이 이제 곧 다가온다고 얘기들을 많이들 하는데 이제 그럴 때 고금리를 대출을 받아야 되거나 아니면 아예 대출이 안 나오는 사태가 겹칠 수가 있는 상황이라 그게 상업용 부동산에 대해서 여러 우려를 키우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보여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 저희가 다 볼 수는 없을 것 같고 뭐뭐 볼까요? 지금 남은 것 가운데 테슬라 가격 상승 하나 보면 좋을 것 같고 혹시 꼭 이건 했으면 좋겠다 있으세요? 그리고 일단은 뭐 오늘 사실 아주 우버가 어닝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아마 오늘 있을 어닝하고 이제 나온 어닝에 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고 네. 마무리를 지으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테슬라 관련한 얘기 먼저 짚고 넘어가죠. 네. 사실 이거는 아까 말씀드리긴 했지만 최근에 테슬라가 마진에 대해서 굉장히 커다란 압박을 받았는데 이제 그에 반해서 특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 제조업 지수에서 생각보다 자동차 관련한 섹터가 잘 나간다는 이야기가 나왔고 그리고 그에 관해서 최근 도매가가 이제 맨하임 인덱스가 올라가고 있다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그에 반해서 이제 테슬라 자동차 가격이 계속 내려가고 있다 보니까 이제 그 마진율을 어느 정도 늘리기 위해서 이제 그 수요에 대답할 수 있게 테슬라가 가격을 좀 올린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자 어닝에 관해서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데 오늘은 장후에 AMD와 스타벅스의 어닝이 이제 발표가 되는 날입니다. 이제 장전에는 우버와 이제 파이저의 어닝이 발표가 되는데요. 우버가 이제 어닝이 발표된 이후에 아주 커다란 상승이 있었는데 이제 여기에 관해서 좀 얘기를 해드리자면 예약 건수가 1년 기준으로 19%나 상승하는 결과가 있다 보니까 이 우버에 대한 수요가 사실 저는 요즘에 항상 밥을 시켜 먹을 때 이제 우버 이츠를 많이 사용해서 시켜 먹거든요. 근데 제 주변에서도 가면 갈수록 이제 배달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이제 여러모로 우버 쪽에서 호재가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매출을 비트하고 EPS 같은 경우는 딱 예상치대로 나와줬는데 그거 플러스 알파로 수요나 혹은 이 딜리버리나 혹은 예약 건수 자체가 올라가고 있다는 게 수요가 올라가고 있다는 게 우버 쪽에서 굉장히 커다란 호재로 받아들여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미국 시장이 개장을 했는데 혹시 히트맵을 한번 같이 봐주실 수 있을까요? 장 초반 분위기. 그러면은 제가 지금 장을 화면을 뜰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네네. 혹시 자료 화면 띄워줄 수 있나요? 제가 사실 스튜디오에서 띄울 수가 없어가지고 네네. 지금 현재 장을 보면은 나스닥이 마이너스 0.2%, 다우지수가 마이너스 0.3%, S&P 500이 마이너스 0.3%로 시작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버가 장 초반에 이제 7% 가까이 상승한 모습으로 나왔고요. HSBC도 5% 가까이 상승한 모습, 테슬라는 0.4% 정도 상승한 모습으로 장을 시작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유산함님과 처음으로 개장 시황을 한번 준비를 해봤었는데요. 지금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고요. 미국 주식 하시는 분들 치고 유산함님 모르시는 분은 없는 것 같고 반응들이 오늘 되게 말끔하는데 지금 평소에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원래 평소에는 원래 이렇게 딱 네네. 수염을 깎고 등장하거나 사실 옷을 굉장히 프리하게 입고 다니는 편이라서 네. 많은 분들이 굉장히 놀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여기는 이제 제 채널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네. 그리고 사실 주호 앵커님이 너무 이제 잘생기셔가지고 그 옆에 나오려면 그래도 좀 이제 얼굴이라도 좀 깔끔하게 하고 나와야 된다는 생각에 힘입어서 오늘은 좀 그래도 나름 깔끔하게 입고 채널에 나오긴 했습니다. 지금 보니까 노래 잘해요, 춤도 잘 춰요 이런 댓글도 있는데 평소에 뭐 하시는 거 있으세요?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저번에 제가 사실 이제 닉 티밀하우스 기자가 언급하기 이전까지는 이제 75bp를 절대 올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 시청자분들하고 내기를 했었는데 네네. 닉 티밀하우스 기자가 75bp를 언급을 하면서 이거는 이제 망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일단 내기에서 져가지고 제가 이제 춤과 노래를 진행한 적이 있어가지고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런 거구나. 놀리는데 아주 다들 친하신 분들이라 네. 알겠습니다. 자, 내일도 저희는 유산함님과 함께 할 거고요. 앞으로 개장 시황은 항상 유산함님과 함께 할 겁니다. 오늘 반응들 상당히 좋습니다. 자,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 인사는 여기서 드리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 글로벌 라이브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글로벌 라이브는 내일 같은 시간에 들어오도록 하겠고요. 일단 뭐 우버 실적 나왔고 어제 보니까 스타벅스도 52주 신고가 기록했더라고요. 엔비디아도 52주 신고가 기록하고 있고 요즘 하나둘씩 52주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는 기업들이 하나둘씩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장 분위기가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 것 같으니까 물론 불안감은 계속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분위기 좋아지고 있는 것 같으니까요. 우리 한번 희망을 갖고 시장 지켜보도록 하자고요. 자, 이번 주에는 FOMC, 애플 실적 발표 이런 것들이 예정되어 있으니까 너무 급하진 말고 너무 급하진 않게 좀 차근차근 희망을 갖고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좋은 밤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같은 시간에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